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대구 동대구역이죠. 이 대구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역대급 인파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집회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6년 만에 2020년도에 있었던 장외 집회 이후로 패스트트랙 사건이죠. 6년 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장외 집회를 개최한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 다음에 특검 수사, 그야말로 지금 야권에 대한 이 공세,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우리 이제 우파 국민사회는 딱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이 개딸들을 빼놓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 속에서 대구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여권의 야권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역할도 있지만은요, 야권의 비정치적인, 비상식적인 전국 운영 현황, 이거를 갖다가 폭로를 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이어서 내년 이제 지방선거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이제 특히 대구 지역은 이제 보수의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의 심장에서부터 지금 이 무너져가는 자유우파 사회를 재건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대구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 주호영 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 연단에 올라서 지금 공표하고 폭로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규탄하고 있는 내용들, 이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연일 여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여정여, 여자의 척은 여자다, 이 얘기한 거, 이거는 성차별적 발언이다. 이거를 갖다가 장동혁 그리고 이준석이가 가차없이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정여 발언, 요 발언을 여러분께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사법을 장악하기 위해서 광기를 부리고 있는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규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요, 지금 서영교 의원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이 페북에 뭘 올렸느냐? 페북에 말이죠,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하냐? 이거야말로 굴종적 사고다. 자, 그래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이런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국방개혁, 이제 AI 인용한다는 거죠.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자주국방. 자, 그래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즉, 주한미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상 무슨 원론적으로 본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결국, 전시 작전권의 환수,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폐쇄,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좀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 얘기는 미군 나라, 그래도 우리는 자주국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말로 지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지금 상당히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동대구역에서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규탄 집회의 핵심은요, 입법 독주, 그리고 국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특검, 그리고 이제 사법부 개혁의 명분으로 대법관을 증원시키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서 나누는 것 등등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가 전부 다 의원들이 동대구역에서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 탄압과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참석자들은 헌법 파괴, 일당 독재, 사법당합 중단하라. 그리고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정치 보복 규탄한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손팻말을 들고 투쟁을 외쳤습니다. 예. 그리고요, 일부 참석자들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 사진을 담은 팻말에 인권 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문구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 의원들은요, 단상에서 강한 어조로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맨 먼저 주영 의원의 경우에는요, 민주주의는 법원과 여러 언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주고 대법원장을 쫓아낸 다음에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특검 검사 임명도 민당이, 판사 임명도 이재명이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론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국정원장을 북한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통일부 장관도 종북주의자다. 교육부 장관은 북한에 17번이나 갔다 왔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출마할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치 대한민국이 다 자기 거인 것처럼 언론과 법원과 검찰 온갖 자리에 자기 친구 연손 동기 세우고 나라 빚을 500조 원으로 늘리는 정권이다.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요.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니냐.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 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극단을 선택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 무효를 3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장향자 최고위원도요.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이재명은 이미 타락의 길로 완전히 빠졌다.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불법적 주식거래는 빙산의 일각이다. 엊그제 이재명은 범죄 동기인 송영길의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민주당은 타락의 원산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이런 장외 집회, 예, 대구에서 이제 보수층을 결집해서 전국으로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자유우파 이 세력을 다시 이제 이 각성을 시켜서 투쟁 국면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런 그 장외 집회 이외에도 장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총공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원내대표도 지금 이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독재 음모, 사법 파괴에 대해서 총공세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장동혁 지금 당 대표로요. 이재명의 여정여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페북에 글을 올리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것은 참 이해하는데 라는 말을 두고 이거는 성차별적 농담이다. 그래서 여정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이재명의 발언,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자, 그래서 지금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명이가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요, 경쟁이 너무 국면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툰다. 괜히 여자가 남자를 비하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어요. 이 지점을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처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성차별적 농담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책적 대안이다. 자, 정책적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주장하고. 자,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준석이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커뮤니티 사이트 끊으시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정여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서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인식 수준이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건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과 스펙 쌓아도 취업 못하는 좌절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이지 대통령실 어디 앉아서 다리 긁으면서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 더 가관인 건 이런 위선을 못 본 척하는 자칭
시민단체와 검증 언론들이 내 보수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즉시 성명선 100개, 규탄 집회 10번, 사퇴 요구 1000번은 쏟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정료 발언이 말이죠. 상당한 후폭풍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동현 대표도요, 그게 어제 말이죠,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 이 회동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이자 발차이다. 민주당은 후한무치이자 적반하장이다. 정말 뻔뻔하고 대담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면책 특권은 공작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날조 면허증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정식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을 고발한 단체는 시민단체 우파 서민위가 되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영교를 갖다가 이 날조 녹취로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업무방해,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고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퇴 압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서영교가 말이죠. 지난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요, 열린공간TV의 녹취를 들고서 내가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 4명이 회동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해당 녹취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서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한테 대법원에만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음모론이 돼요. 이게 이제 조이대 정치 재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하라,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들어보니까 이 조이대 회동 녹취를 보니까 이게 AI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AI 음성. 자, AI 음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회동서를 강하게 제기해서 사퇴, 탄핵으로 몰고 가다가 이게 여론의 역풍이 세니까 아니야, 안 만났어도 문제가 아니야. 안 만났어도 문제 아니고 무조건 하고 이거는 사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는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열린공간TV가 지난 5월 13일 날 지금 이제 공개를 했고요. 지난 9월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이게 공론화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친여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열린공간TV에 정천수 씨의 음성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열린공간TV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 이러면서 한 발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김병기는요, 맨 먼저 거론한 사람들이 진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지만은 여하튼 지금 여당에서는요, 무조건 하고 했던 안 했던 사퇴하라 이런 이제 이 막무가내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재명의 페북글이 또 판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페북글. 바로 뭐냐? 이 자주국방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상비 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요, 지금 각국의 지금 인공지능과 무인기, 초정밀 미사일 체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국군은 북한에 비해서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예,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구르로 재편하고 방위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 협력 계획을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예,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아니, 지금 현재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혼자서, 주권국가 혼자서 주권국가의 군대로만 국방을 하는 게 자주국방이냐? 이 개념도 올드한 개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저상장과 극단적 양국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나가고 있다. 외부의 군사 총들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퇴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의 이 자주국방론, 이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주초한 미군이 이제 꼭 외국 군대 없다고 자주국방 안 되냐? 이 얘기는요, 결국 전시 작전권의 환수, 그렇죠? 예,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이완,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의 감축, 이런 걸로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말이죠, 이 반중 집회, 이재명이가 이걸 깽판 친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명동길, 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를 강력히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 반중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처하라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서 개최 중인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해서 이 경찰청 직무대행 유재성에게 집회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라.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금 지시를 했어요. 최근에 말이죠, 이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 그리고 영동구, 대림동 이런 데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반중 집회를 계속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표시했고, 싱하이밍 대사도 지난 7월 달에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반중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을 한국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지난 9일날 국무회에서 반중 시위를 가리켜서요, 관객모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그러면서 이 관련 조치를, 대응책을 강하게 지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반중 집회만을 이렇게 단속하라고 할 게 아니라 반미 집회도 단속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 문제를 두고 말이죠, 우리 한국 내 지금 정서가 지금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